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의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노력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은 그렇게 비싼 걸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은 와인의 특별한 특성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사실 숙성되는 것은 와인 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와인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참은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녁에 열어 마시려고 좋은 와인 한 병을 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단하고 이 와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와인은 당신에게 조금 더 맛있을 것입니다. 숙성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물건의 가치와 가격의 심리적 측면에 관하여, 우리 정신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와인 한 병을 열고 싶지만 코르크 스크류가 없다면 아마도 코르크를 와인병의 억지로 넣으려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 옆에 있는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성공하고 와인이 당신에게 더 맛있어지는 순간은 더욱 달콤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먹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산 선물보다 손수 만든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믿지 않더라도 당신이 완고하게 목표를 추구할 때 승리의 결과는 노력과 고통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미리 열심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휴식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노력만이 가치를 창조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태어날 때에만 아이의 탄생에 특별한 가치를 느낄까요? 오랫동안 임신하기 어려웠을 때, 예를 들어 시험관 수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 두 배우자 모두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표 달성의 어려움만이 결과에 대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잃으면 울부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이 있다면 낯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수년간 집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만큼 그 집에서 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만이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호텔이나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멋지게 차려입은 도어맨이 당신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광전지가 있는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까? 슈퍼마켓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인간 삶의 심리적 뉘앙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힘든 일을 보는 비디오 블로그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요리, 나무 자르기, 청소, 정원 작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하면서 7월, 기온은 섭씨 30도 이상입니다. 걷다 보면 노동자들이 아스팔트를 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들고 먼지와 땀에 젖고 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무엇을 공부했을까? 사무직 근로자라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사무실에서 몇 시간씩 머물러야 하고 자신보다 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즉시 나빠집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 우리보다 덜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매우 부유한 사람이 성공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나 블로거가 될 수 없는가? 왜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할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하인이 있고 자신의 운전사가 있는 고급차를 운전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농담이 아무리 재기발랄하고 재능이 있더라도 그들은 점차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미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스탠드업 코미디는 실패할 운명이다. 성공하려면 아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났는지, 매달 집세를 내기 위해 어떻게 돈을 저축하는지, 학생으로서 또는 가난한 가정에서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야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리적으로 이야기꾼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진실성을 찾고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무도 부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종종 그들을 기생충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는 기생충,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라는 제목의 별도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력의 가치가 우리의 의지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의지적 억제, 즉 자신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생물학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범위 안에 존재하며 그 범위는 양육, 환경 요인, 유전, 그리고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조건부 범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추상적 사고는 다른 동물에 비해 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네, 친구 여러분,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비록 대뇌 피질이 발달했을지라도요. 이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패턴에 따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영역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넓지만 불행히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에 져서 결정됨, 자유의지 없는 삶의 과학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미리 결정되며 자유 선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단지 뇌의 복잡한 과정에서 생겨난 환상,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의지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적 요인이 뇌의 생화학적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양육과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불행히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행위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이든 호르몬 상호작용의 결과이든 양육과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든 말입니다. 로버트 사폴스키가 공식화하고 증명한 이 단순한 진실은 불행히도 신화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국 법원의 판사들은 배가 고플 때 더 많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에는 훨씬 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소위 자유의지가 이처럼 단순한 요인, 즉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상사가 기분이 나쁘거나 배고프거나 짜증이 나면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는 해보세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양소가 혈류로 들어가고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며 사람은 더 유연해지고 더 안주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버트 사폴스키의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절대적인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사회에서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며 종종 우리 주변에서 하지만 우리 각자는 결코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변명을 찾고 때로는 가장 끔찍한 행동조차도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책감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하는 데 시간, 에너지 또는 신경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공격적인 개가 당신에게 달려온다면 당신은 그 개에게 질문을 하거나 누구 탓인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움켜쥐고 예를 들어 막대기나 돌멩이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고결함이나 신중함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격적이고 어리석거나 화가 난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화가 나고 공격적인 개처럼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물원의 모든 원숭이 우리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영장류를 놀리지 마세요.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예측 불허의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영장류에 속합니다. 그러니 놀리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다면 놀리지 마세요. 동물원에 멍청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